네, 코스피가 3,100선 안착을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한 장세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감 전까지 꼭 살펴봐야 할 특징주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중동 갈등이 수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쟁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풍산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스피 3,100선 돌파와 함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줄들도 일제히 흐름 좋고요. 딥마인드의 경우에는 상한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실적이 이제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뉴스에는 유가 이제 안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가 이제 하락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나름대로 이제 한국전력이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올랐을 때 한국전력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LNG와 더 관련이 깊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몇 년 만에 이제 그 영업이익을 흑자 턴을 했는데, 올해 이제 그 흑자 폭을 굉장히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전력의 지금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8조 원이 넘었죠. 8조 3,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국전력이 기록을 했던 적자를 감안을 하면 사실 이렇게 한 10년 이상은 벌어야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자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24년도에 8조 대, 올해는 13조 원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6월 10일 날 이제 한국전력 차트 6월 10일 날 차트를 보면 은봉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는 차트가 그려지는데, 그건 이제 연료비 이제 그 전기료를 이제 동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데 급락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선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고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좀 힘들었었죠. 근데 전기요금을 동결을 했는데, 전기요금은 3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정해지거든요. 이제 앞선 3달 동안에 유연탄이라든가 LNG라든가 이런 연료비의 어떤 평균을 내서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 달에 초에 결정된 건 이제 동결을 했는데, 그러면 왜 한국전력이 오르고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식품주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품주들은 이 원재료비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고, 원재료비는 떨어지면 이 갭을 갖고 수익을 내거든요. 지금 한국전력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9분기 연속 동결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안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이렇게 플랫하게 동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갭으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한국전력의 어떤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8조, 올해 1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유가 급락도 분위기는 오늘만 봤을 때는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전력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제 나름대로 배당주로서 매력이 좀 좋은 기업이었었는데, 한 4년 동안 배당을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배당을 했죠. 주당 배당액이 이제 213원으로 상당히 좀 약간 짠 편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어떤 이제 배당 성향이나 주당 배당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한국전력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너무 좋죠. 외국인들 수급이 3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파란색 선의 기관은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선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어떤 주가 흐름에 좀 한 몫을 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실 이렇게 거의 20% 가까이 오를 정도로 뭐 큰 모멘텀이 오늘 당장 생기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런 주가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충분하다라고 일단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도 그렇고 배당까지 재료는 충분하다.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짚고 가야겠네요. 오늘 또 고점 다시 썼는데 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코스피 3,000 넘었다라고 한 게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3,100을 넘긴 어떤 최고의 주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4월 달에 급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좀 다운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그에 맞춰서 좀 약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좀 염려감이 주가로 좀 표현됐었는데 일단 4월 달에 급락 후에 뭐 꾸준히 좀 저점 높이면서 다행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부러울 정도의 주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과거에 이제 뭐 불과 뭐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에 이제 하이닉스를 염려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H20 AI 가속기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HBM의 수요가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HBM 쪽의 매출이 같이 동반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앞서서 이제 뭐 반도체 수출 동향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기후에 그쳤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이닉스가 앞서가긴 합니다만 원래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마이크론 주가죠. 전통적으로 거의 99% 이상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날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죠. 마이크론 입장에서 3분기입니다. 발표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 메모리 반도체들의 업황을 조금이나마 일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2분기 영업 전망치가 가장 중요한 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회사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2분기 6월 달이 사실 1년 12달 중에 반도체 출하량이 가장 높은 달 중에 하나거든요. 이 6월 달 쪽에서 일단 환율이 좀 약간 내려왔다라는 것은 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하이닉스 2분기 시장에서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8조 8천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좀 넘기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20% 가까운 정도, 그 다음에 HBM 매출액이, 하이닉스 전체 매출액이 지금 현재 8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HBM이 지금 7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HBM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실적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TSMC 실적이거든요. TSMC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하이닉스 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뭐 괜찮게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뭐 실적만 갖고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증권사에서도 하이닉스 목표가를 계속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뭐 오르고 난 다음에 상향 조정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도권에서 기관 쪽에서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과거에 하이닉스 고점 느낌도 주긴 합니다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딱 이 하이닉스 고점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주가도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그 어떤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던 하이닉스 주가 사실 외국인들이 다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도 굉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파란색 선의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약간 처지는 매도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역시 또 외국인들과 함께 동시 순매수로 하이닉스 주가의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2분기 실적 일단은 그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실적의 연결 고리는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사실 오늘 너무 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목표 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위쪽 방향 계속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또 수급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26일 날 나올 마이크론의 실적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두 종목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공략해 본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기. 네. 이유는 뭘까요? 자, 삼성전기의 매출 변화에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사 매출, 계열사 매출, 이제 캡티브 매출이라고 부르는 게 과거 이제 삼성전자에는 40%가 넘었었거든요, 삼성전기가. 근데 지금 20%가 깨졌죠. 근데 이걸 삼성전기 측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전장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캡티브 매출보다는 MLCC나 뭐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전장 쪽을 많이 키우고 있다. 그래서 캡티브 매출은 뭐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물론 지금 뭐 유리 기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제 엔비디아가 그 가속기 만들 때 쓰는 칩의 기판은 종류 중에 하나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삼성전기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 MLCC라고 봐야 되겠죠. MLCC의 상황을 지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나올 때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사업 보고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공장 가동률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공장 가동률이 뭐 1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100%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가동 시간 외에 더 어떤 야근이나 이런 것들로 공장을 이제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기 MLCC의 공장 가동률이 일단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가동률이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00%까지는 아니고 한 88%까지 가동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 이 MLCC에 대한 뭐 매출, 뭐 MLCC 매출로 결정이 되는 삼성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뭐 휴대폰이나 뭐 PC나 이런 쪽이 들어가는 IT 제품 쪽은 지금 사실 다운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이제 서버라든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MLC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나 이제 그 대만 기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좀 했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삼성전기 쪽에서 많이 좀 약간 그 매출 쪽에서 많이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도 그 일본 기업들, 뭐 이비덴이나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었는데 그 침투력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좀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삼성전기가 사실 그 엔비디아보다도 AMD 가속기 쪽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가 기판이 좀 약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AMD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MS 이제 마켓시어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작년에 6%에서 올해 14%로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가속기, AI 가속기 칩의 시장을 잠식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AMD거든요. 얼마 전에 새로운 칩도 좀 내놨죠. 이것과 더불어서 삼성전기가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가 AMD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어떤 그 테마성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유리 기판으로 인해서 SKC도 사실 얼마를 벌지, 뭐 시장이 얼마 전 개화가 될지, 기존의 실리콘이나 뭐 이런 기판들을 얼마나 대체를 할지 시장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만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 기판 때문에 삼성전기를 좋게 보고 매수를 한다. 이건 조금 약간 좀 빠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보고 가격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 대비해서 못 올랐다라기보다는 뭐 너무 못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삼성 전기 주주분들은 지금 3,100이 넘어 있는 상황인데 너무 더 살짝 처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시장 대비해서 시장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못 올라서 지금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뭐 나중에 뭐 시장보다 더 올라가면 되긴 하는 거니까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굉장히 많이 잡았고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기관 수급도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저가 매수에서 봤을 때 뭐 차트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으로 삼박자 보호도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가격 전략을 드리면 매수 가격은 그냥 현재 가격으로 뭐 한 13만 6천 원대 초반이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목표 가격은 좀 제 기준에서 한 16만 원 정도를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삼성전기로 봤습니다. 목표가 16만 원까지 또 전해주셨고요. 올해 쉬운 만큼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